네,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융계 거인이면서도 때로는 좀 논쟁적인 사상가죠. 레이 달리오. 이분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헤지펀드 거물 이걸 넘어서 의사결정 그 자체를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했던 인물이죠. 맞아요. 저희가 그의 삶, 또 철학, 투자 전략 같은 걸 다룬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그의 핵심 아이디어 뒤에 숨겨진 그 통찰을 발견하고 또 당신의 생각과 결정에 적용해 볼 만한 점이 뭘까?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달리오는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시스템, 이걸 만드는 데 굉장히 집중했어요. 이게 바로 세계 최대 헤지펀드죠.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어떤 근간이 된 거고요. 브리지워터. 네,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원칙, Principles. 네네. 그리고 올웨더 같은 투자 전략들. 이게 다 이런 철학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출발점이 흥미로운 게 그 정교 교육보다는 현실 경험을 더 중시했다는 점 같아요. 아, 맞아요. 12살 때 골프장 캐디로 번 돈으로 첫 투자를 시작하고 또 월스트리트 입성 후에도 상사랑 좀 부딪혀서 해고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아파트에서 브리지워터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약간 바나나 같은 기질이 어떻게 그만의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졌을까요? 바로 그 경험들이 고통 플러스 성찰은 발전이다. 이 핵심 원칙을 만들게 된 거죠. 특히 1982년 있잖아요. 1982년, 네. 네. 멕시코 채무 불이행을 예측하고 좀 공격적으로 베팅을 했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거의 망할 뻔한 경험. 와, 크게 실패했군요.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이 고통스러운 실패를 통해서 예측에는 한계가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시스템, 즉 원칙을 만들고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그 실패에서 원칙이 탄생했군요. 그 원칙의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아이디어 성과주의, 그리고 극단적 투명성, 이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최고의 아이디어가 직급 상관없이 이기게 하고 또 모든 걸 공개해서 객관적인 진실을 찾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모든 회의를 녹화하고 서로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이런 방식은 네, 들으면 좀 극단적으로 들리긴 해요. 네, 좀 그렇죠. 이게 이상적인 시스템과 그 인간의 감정 사이의 어떤 긴장, 이걸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이 문화 때문에 실제로 사이비 종교 같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또 이직률도 꽤 높았다고 해요. 이직률까지 높았군요. 네, 하지만 달리오 입장에서는 그 감정이나 자아, 에고를 배제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였던 거죠. 이 부분은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에요.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과연 어디까지 솔직하고 개방적일 수 있느냐. 그렇죠. 극단적 현실주의와 극단적 개방성을 추구한 그의 실험인 셈이죠. 그 1982년의 실패 경험이 아까 말씀하신 대표 전략 올웨더, 이걸 만들게 된 배경이라고요? 네, 맞아요. 예측이 어렵다는 건 정말 뼈저리게 느낀 후에 만든 전략이라니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흥미롭네요.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핵심은 그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려 들기보다는 어떤 경제 환경이 오든 견딜 수 있도록 위험을 분산하는 겁니다. 위험 분산? 네. 근데 단순히 자본금을 나누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에 미치는 충격, 그러니까 위험을 기준으로 분산하는 거죠. 위험 자체를요? 그렇죠.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4가지 경제 계절을 상정해요. 그리고 각 계절이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에 좀 비슷한 영향을 미치도록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 장기채, 중기채, 금, 원자재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거죠. 완벽한 예측 대신에 어떤 균형 잡힌 위험, 이걸 택한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런데 브리지워터는 또 퓨어 알파 전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걸로 시장과는 상관없이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고요. 이건 예측이 필요한 영역 아닌가요? 올웨더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그 두 전략은 사실 상호 보완적이라고 봐야 돼요. 보완적이다. 네, 올웨더는 시장의 기본적인 흐름, 그러니까 베타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어떤 기반이고요. 퓨어 알파는 브리지워터만의 독자적인 분석, 즉 알파를 통해서 시장과 별개로 추가 수익을 내려는 성공 전략인 거죠. 생존과 성공. 네, 기본적인 생존 계획 위에다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한
계산된 베팅을 더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런 시스템적인 접근이 가장 빛을 발했던 사례가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예측 아니었을까요? 네, 빼놓을 수 없죠. 장기 부채 사이클 분석이 핵심이었다고 하고요. 반면에 그 1982년 예측 실패는 그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었고요. 보면 성공과 실패 모두 그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쓰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2008년 위기 예측은 그의 거시경제 프레임워크, 그가 말하는 경제라는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실제로 통했다는 증거였죠. 네. 반대로 1982년 실패는 그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고요. 모든 경험을 어떻게든 원칙으로 만들려는 그의 집요함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레이 달리오의 어떤 시스템 구축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달리오의 핵심 메시지는 아마도 시스템적 사고, 그리고 극단적인 분산의 중요성일 겁니다. 그는 현재의 높은 부채 수준과 또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미래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경고들을 계속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예측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원칙과 분산된 포트포리오, 특히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달리오는 의사결정에서 자, 즉 에고를 없애려고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그의 원칙이나 미래 전망은 결국 그의 아주 강력한 관점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당신은 스스로의 판단에서 이런 체계적인 접근법과 당신만의 직관 혹은 경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시겠습니까?